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조지 오웰의 1984년 또는 1984라는 소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사학과의 윤영희 교수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를 얘기하기 전에 유토피아라는 걸 좀 얘기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뭔가요? 제가 옛날에 어떤 학생한테 네가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뭐니? 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일단 엄마가 없어야 되고 최신식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각종 비상식량이 쌓여 있어야 되고 그렇게 3박 4일만 정말 원 없이 게임을 하면 그게 자기한테 유토피아일 것 같다 라고 얘기했지만 설마 그렇게 간단한 개념은 아니겠죠. 사전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가장 바람직한 사회, 그리고 정치, 법적 체계를 가진 이상적 공동체 또는 이상적인 사회를 우리가 흔히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감이 닿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원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봤어요.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은 그리스어거든요. 고대 그리스어.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에 제가 여기 그리스어를 써놨는데 처음에 있는 말이 이제 우토포스예요. 우는 영어로 no, 토포스는 place. 그래서 우토포스 하면은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리스어는 유토포스입니다. 유는 good이고 그리고 place, 토포스가 place죠. 근데 우토포스도 영어로 쓰면 유토피아고 그 다음에 유토포스도 영어로 쓰면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라는 우리가 아는 그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대법관이자 작가는 이거를 이용해서 어디에도 없는 곳이 좋은 곳이고 좋은 곳이 어디에도 없는 곳이다 라는 언어 유희를 썼었죠. 그래서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곳이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곳이고 좋은 곳이자 어디에도 없는 곳인데요. 그런데 유토피아의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디스토피아라는 거예요. 디스토피아. 배드 플레이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 유토피아로서 굿 플레이스로서 천국을 얘기할 때 말은 안 하지만 거기에 대비되는 배드 플레이스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되게 좋은 것을 얘기할 때 사실은 되게 나쁜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공상적인 배드 플레이스를 우리가 전제하는데 이런 장소를 디스토피아라고 합니다. 이런 디스토피아를 그린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조지 오웰의 1984예요. 자, 여러분, 근데 왜 조지 오웰은 제목을 1984라고 지었을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질문을 염두하고 답은 맨 마지막에 얘기할 테니까 이걸 염두하고 한번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는 1984년입니다. 우리한테는 과거지만 조지 오웰 입장에서는 미래였어요. 이때는 세계의 3대 강대국인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유라시아 이 세 개의 나라로 전 세계가 3분되어 있었고 그리고 세 나라는 너나 할 거 없이 극단적인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 나라 모두 통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한 나라만 봐도 다른 나라를 우리가 충분히 연상할 수 있습니다. 이 3대 강대국은 어떤 두 국가가 동맹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고 또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면 다시 동맹이 상대가 바뀌어서 반대편을 공격하고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합니다. 전쟁은 계속되는데 전쟁이 끝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라시아는 방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는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지리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더 궁극적으로 서로 전쟁을 끝낼 의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극단적인 전체주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포가 필요하고 적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낳는 최선의 방책이 뭐냐면 바로 전쟁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한 나라인 이 오세아니아에 들어가 보면 이 나라는 내부 당원 상위 한 2%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내부 당원이고요. 그 밑에 이제 외부 당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85%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냥 프롤레스라고 불리는 일반 시민으로 이렇게 3신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빅브라더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사회입니다.
빅브라더는 사실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빅브라더는 어디에나 있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차례전 끝나고 나서 조지 오웰이 이 1984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책에 유비쿼터스, 텔레스크린 이런 개념들이 이미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나 있는 이 장치들을 통해 빅브라더는 모든 시민을 바라보고, 그래서 시민들은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고 빅브라더의 명령을 따라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시민들의 육체를 통제할 뿐 아니라 사상을 통제하는 그런 나라인데,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재도 있지만 압박도 있지만, 사실 이 나라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 통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언어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언어를 뉴스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조지 오웰이 그린 유토피아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진 사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어떤 거를 느끼시나요? 일단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고, 그리고 상당히 전체성이 강조되는, 우리가 요즘 용어로 사용하면 전체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유토피아는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될까요? 왜냐하면은 조지 오웰의 1984뿐 아니라 토마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에서도 상당히 사람들의 생활을 통제하고 그들을 어떤 목표로 이끌기 위해서 강압적인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극대화해서 나타난 소설이 바로 이 소설 1984인 것 같습니다. 왜 유토피아는 이런 전체적인 성향을 띠게 될까요? 일단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약간 농담조로 방에 틀어박혀서 혼자서 막 게임의 세계에 빠져있는 그 세계를 어떤 학생이 자기 유토피아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토피아라고 부르지 않고 덕후라고 부르죠. 그런데 혼자서 하면 덕후지만, 만약에 우리 경북대학교 학생 3만 명이 모두 그렇게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다. 그럼 여기는 게이머들의 유토피아가 되는 거죠. 즉, 유토피아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추구하면 유토피아가 되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필히 존재를 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을 유지해가는 과정 속에서 개인의 자유가 부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소설의 제목이 1984일까요? 1984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가요. 이 조지 오웰이 이 책을 썼을 때가 1948년이기 때문입니다. 끝자리 2개만 바꿨어요. 여러분, 1948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직 전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당히 암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정말 미래를 꿈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토피아는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꿈이에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많은 경우 좋은 꿈을 꾸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쁜 꿈을 꾸듯이,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할 수 있는 어디에도 없는 곳이 항상 좋은 곳일 수만은 없다는, 그리고 오히려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 그가 꿈꿀 수 있는 유토피아가 어디에도 없는 곳이 아주 극단적으로 정말 나쁜 곳이고 암울한 곳일 수도 있다는 것을 조지 오웰의 1984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이 책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을 제가 던져드릴 텐데, 이 질문을 염두하면서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더 재밌게 책을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왜 조지 오웰은 디스토피아를 그렸을까요? 왜 굳이 극단적인 디스토피아를 그렸을까요? 두 번째로, 디스토피아를 꿈꾸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우울하고 암울한 사회를 그려서 글로 남기는 것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후대에게도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디스토피아가 던지는 메시지, 디스토피아가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죠.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이 현재 속에서 어떤 꿈을 꾸십니까? 그 꿈은 good place입니까? 아니면 디스토피아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책을 읽어보시고 좋은 시간, 정말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